이 사건 답변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 및 확인된 범위에 기초해서 이를 검토, 승인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국회에 제출하려는 의사,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위증의 점입니다. 이 위증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점을 간략하게 먼저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가회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순경까지 안가에서 시국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울분을 표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총선 직전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비상조치 또는 계엄 선포와 같은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또 피고인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계제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지 기억에 반해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서류와 관련된 허위 증언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대통령 집무실 원탁 테이블 위에 있었던 종이 내지 서류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 또는 단전단수 지시가 기재된 문건이라는 점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사후적으로 원탁의 종이가 존재했다는 점이 CCTV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시에 그 문건의 존재 및 성격을 특정을 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언 당시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담은 문건임을 인식하면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특검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피고인이 문건으로 보이는 것을 접어서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는 증언 당시 허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증언 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확인된 것에 불과합니다. 또 위 문건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처별 조치사항이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허위 증언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특정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문임을 인식하여 보았거나 또 김의원이 이를 타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하는 장면을 특정해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급박하고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수의 문서가 막 번잡하고 혼잡스럽게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일부 장면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시 그 문서의 성격까지 특정을 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해서 허위 증언하였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홍장원 보고 관련의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거듭돼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대통령이 방청수사를 잘 지원하라 한다. 그런 취지. 또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고 하는 홍장원의 추정적 언급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피고인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그 지원 요청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부분에 관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월 20일자 국가정보법 위반의 혐의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 피고인이 윤석열 및 국민의힘 측을 지지 찬양하고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고는 우선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홍 장관의 헌재 증언 중 일부 내용, 특히 동선 및 메모 작성 장소 등 그런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이 확인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증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국가정보원의 보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제출이 예정되거나 요청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 식별 정보 및 민간 사항에 대한 비닉 처리 및 보안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헌재 등 외부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보안 조치가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세부 진행 경위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문제 삼는 용도, 법원 등 제출용, 그런 기재 등 행정적인 임명 문구는 실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문구의 선택이나 입력 경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허위로 꾸미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외부 제출용으로 보안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그 기재를 반드시 허위로 본다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나가 이를 근거로 곧바로 또 피고인에게 정치 관여의 목적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헌재 등 외부 제출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보안성 검토 및 비닉 처리 등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후 국회 내란 국조투의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은 요청 범위와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기 위해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포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그렇게 가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근거로 어떠한 정치적 주장을 전개할 것인지는 국회 측의 판단과 책임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 공개 시점, 방식, 내용을 사전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협의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다면, 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및 기자회견을 피고인의 정치 관여 행위로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피고인의 이 사건 CCTV 확인 및 제출 관련 행위는 헌재 증언 및 국회 국정조사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한 거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